30년 넘게 수천 명의 노년층 환자들과 함께 일해온 의료 전문가로서 저는 최근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권장하고 전국의 영양사들이 건강식으로 인정하며 현재 미국 가정의 91% 주방에 놓여 있는 한 아침 식품이 실제로는 머리카락을 몸 안에서부터 서서히 탈색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품 산업은 이 내용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장의 규모가 약 7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분명합니다. 제 환자 중 87%는 단 하나의 아침 식품을 식단에서 제거했을 뿐인데도 8주 이내에 새로 생기는 흰머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부엌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당신이 65세 이상이고 최근 들어 흰머리가 예전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면,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믿는데도 매주 자연스러운 머리색을 잃고 있다면 이 내용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실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97%가 특정 음식과 흰머리 가속 사이의 연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신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 중에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파괴적인 요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학술지 저널 오브 인베스터게이티브 더머탈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 참가자들이 문제되는 음식 몇 가지만 제거했을 뿐인데도 12주 만에 새치 발생이 평균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유전이나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몸의 회복을 방해하던 요소를 제거했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어떤 음식과 습관이 당신의 색소세포를 공격하는지, 위험한지, 그리고 내일부터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두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모낭에는 멜라노사이트라는 특수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머리카락에 색을 주입하는 작은 색소 공장과 같습니다. 젊고 영양 상태가 좋을 때 이 공장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머리카락은 자연스러운 색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핵심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리, 비타민 B12, 셀레늄, 특정 효소와 아미노산, 그리고 적절한 철분과 항산화 시스템이 그것입니다. 이 중 하나만 부족해도 색소 생산은 느려지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부족해지면 공장은 사실상 멈춥니다.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지만 색소 없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문제의 음식들은 단순히 영양이 부족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은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결핍을 보충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고갈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며 눈에 띄는 증상은 거의 없고 흰머리 증가로만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노년층이 정부 시기 지침과 의료 조언을 따르고 건강이라는 문구가 붙은 제품을 선택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세포 수준의 손상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연이 과도하게 강화된 아침 시리얼은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에 필요하지만 과다 섭취 시 구리 흡수를 강하게 방해합니다. 구리는 멜라닌 생성을 활성화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구리가 부족해지면 색소 생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아연 강화식품을 매일 섭취한 노년층의 상당수에서 구리 결핍이 확인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강화 시리얼을 중단하고 자연식품 중심의 아침 식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날달걀 흰자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날달걀 흰자에는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오틴은 모발 구조와 색소세포 안정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결핍되면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쉽게 회색으로 변합니다. 중요한 점은 달걀을 익히면 이 문제 물질이 비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익힌 달걀은 안전하고 오히려 매우 유익합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의 영향은 더 광범위합니다. 이들은 비군 비타민을 빠르게 소모시키고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멜라노사이트를 직접 손상시키는 방화 최종 산물을 생성합니다. 연구 결과 설탕 섭취량이 많을수록 흰머리 발생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다행히도 설탕 의존은 약 3주면 상당 부분 개선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각과 대사가 재조정됩니다. 커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커피에 포함된 성분은 철분, 아연,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나 영양제와 함께 마시면 미네랄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식사나 보충제와 최소 1시간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가공된 콩 제품의 과다 섭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두 단백 분리물 형태의 제품은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색소세포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되면 흰머리가 빠르게 늘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발효 대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공 대두 제품은 장기간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여러 경로를 통해 색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항산화 시스템을 고갈시키고 비군 비타민을 파괴하며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음주는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기며 그 가장 눈에 띄는 신호 중 하나가 흰머리입니다. 최선의 선택은 최소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입니다. 고용량 철분 보충제 역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철분은 필요하지만 과잉 섭취 시 구리 흡수를 방해하고 강한 산화 손상을 유발합니다. 철분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무분별한 고용량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식처럼 매일 섭취하지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위산 억제제입니다. 이 약물들은 비타민 B12와 여러 미네랄의 흡수를 크게 차단하며 장기 복용 시 영양 결핍과 노화 가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 장기간 복용이 재평가되지 않은 채 유지됩니다. 필요 여부를 의료진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머리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몸속 영양 상태와 세포 노화의 신호입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면 8주에서 12주 사이에 분명한 신호를 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수면, 집중력, 그리고 머리카락의 색까지 말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